안녕하세요. ECM의 우동식입니다. 사회복지사님들, 간호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르신이 입소하시면 욕구사정, 급여계획 세우기일 겁니다. 그리고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을 토대로 세워진 계획을 공단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일이 입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쉽게 욕구사정과 급여계획 세우기, ECM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어르신이 오늘 입소를 하셨어요. 이렇게 어르신이 오늘 이렇게 입소하는 날이에요. 정문을 통해서 어르신이 입소를 하셨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르신 손에 혹시 기저귀는 있는지, 배설 문제. 두 번째는 같이 오신 보호자는 이미 그날 어르신이 드셔야 되는 식사 종류를 미리 얘기를 하실 거예요. 가른식이다, 죽식이다, 무엇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으셨는지, 휠체어를 타셨는지,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는지에 따라서 어르신의 이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립인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 손에 들려있는 약봉투를 봤더니 치매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ECM에서는요, 이 네 가지가 모든 전개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 더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르신의 입소할 수 있는 사유는 배설의 문제가 있든지 식사의 문제가 있든지 또는 이 이동의 문제는 어르신의 청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동이 안 되면 청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장기간 이동이 안 되면 욕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이동은 낙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지면서 평가지인 욕창, 낙상, 인지 이 세 가지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 네 가지 배설 문제와 식사 문제와 이동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치매의 문제가 있다면 주간보호나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요 네 가지를 토대로 급여 계획, 물론 급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욕구 사정을 먼저 하게 되죠. 욕구 사정을 토대로 급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욕구에서는 몇 개를 개입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 개입된 결정을 누가 몇 해, 몇 분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급여 계획인 거죠. 이렇게 급여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랑 하실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배설과 식사와 이동과 그리고 치매 이 네 가지를 토대로 입소 당일날 우리는 어떻게 쉽게 욕구 사정과 급여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ECM을 열어볼까요? 예. ecm.or.kr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 사이트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이핑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이 오늘 입소를 하셨다. 그러면 이 수급자 정보에 기본적인 정보가 입력이 됐을 겁니다. 예시로 이 김길순 어르신이 오늘 입소를 하셨다. 제가 수정을 눌러서 입소일을 오늘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일입니다. 그래서 27일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둘이 컴퓨터에 앉아서 이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욕구 간편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욕구 간편 등록을 클릭하시면 김길순 어르신 여기에 나와 있죠. 22년 2월 27일. 그래서 제가 클릭. 그리고 입소일과 작성일은 같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기저귀에 틀니에, 식사는 다진식, 부드러워야 되고 자주 사례가 걸립니다. 그리고 완전 도움입니다. 고위험의 욕창도 있고 체위 변경, 와상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죠. 그리고 엉치뼈 부분에 욕창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확정적 치매입니다. 굉장히 배드 케이스죠. 제가 지금 기록하는 거는. 그리고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은 공통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ECM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많이 제공합니다. 예시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요 맨 밑에 있는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어르신 공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이 중에 맞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욕창도 있기 때문에 약물 및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또는 와상 상태로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추가로 작성할 것들이 있으면 보호자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소와 동시에 제가 제작한 거는 결국 배설 문제와 식사 문제와 이동의 문제와 치매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가 앞으로 ECM을 가지고 어르신 서비스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그럴 거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종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작성하고 욕구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개 욕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물론 간호급여계획, 그리고 GDS-SF, 욕창, 낙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버튼을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눌러봤더니 27일자로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급여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사회 서비스 영역 정도를 한번 확인하고 공단에 올릴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 어르신이 가지고 오신 욕구라 아까 제가 한 페이지에서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올려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무시할까봐 당일날 올리게 하는 겁니다. 많은 고민하면 또는 7일, 14일간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개입으로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오히려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낀,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를 배설, 식사, 이동, 치매와 관련된 걸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 사회 서비스 정도만 추가 개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으로 들어갔더니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 이렇게 뜹니다.
기본값을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렇게 어르신의 우리가 제공할 욕구를 선택해 주시면 있다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3개 정도를 개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 2월 27일을 클릭하고 여기서도 기본값은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한테 그렇죠. 와상 어르신이니까 음악 교실, 음악 치료 뭐 이 정도 그리고 음악 치료 쪽으로 영양 쪽 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 요 정도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개입이 없고요. 우리가 공단에다 급여 계획을 작성해서 올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로 더 작성하셔도 됩니다. 원본은 어차피 우리 거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욕구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 했는데 미심쩍죠,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작성하고 급여 계획 자동 생성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월 27일자로 이렇게 뜹니다. 시작일을 2월 27일 그리고 작성일도 2월 27일 요거는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이 시험에서는 급여 계획을 반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12월 30일 이렇게 자릅니다. 그걸 지켜주시는 게 나중에 연 단위로 급여 계획이 바뀐다든지 연 단위로 전체 시설 내 계획이 바뀔 때 예산이 바뀔 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1차 급여 계획이 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요 급여 계획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영역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리고 욕구 기록지가 잘 됐는지 왼쪽에 욕구 기록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욕구 기록지를 클릭했더니 저는 한 페이지밖에 작성을 안 했지만 그 작성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들어오고 총평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욕구 기록지는 완성이 됐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급여 계획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 서비스에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상 서비스 영역 수정하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어르신이 와상이고 체위 변경이라 그러면 준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기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움으로 구체적으로 바꿔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와상입니다. 뭐 기능 상태에 맞는 음식 준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체위 변경 지켜보기 이거는 안 되죠. 규칙적인 체위 변경 실시. 와상이니까 안 되죠. 지켜보기 안 됩니다. 앉기 도움을 주는 거. 이동도 안 됩니다. 이동 시 적절한 보조 도구. 화장실 지켜보면 안 되겠죠. 기저귀 교환 도움. 이렇게 제가 지금 지켜보기는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걸 구체적인 거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자동으로 이쪽에 공단 코드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주고 나머지 간호, 재활, 영양, 신체, 환경, 사회 서비스 영역은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욕구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정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번 눌러는 보겠습니다. 간호, 욕창 아까 들어왔죠?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온 거죠. 재활, 아직은 뭘 개입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입니다. 영양, 질환변 식사, 다짐식 아까 제가 선택한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신체적 서비스, 제가 선택한 거 들어왔네요. 환경,
그리고 사회 서비스. 요 정도. 여기서 해당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시설에 맞춰서 약간 수정하거나 바꾸려면 수정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상 이거를 다 확인했으면 그래도 재활치료사인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개입을 저쪽에 하진 않았지만 어르신의 재활을 위한 기능 회복 훈련 제공. 예, 이쪽에 부족한 것들을 너무 개입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멘트를 간단히 여기도 이렇게 좀 적었죠. 누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요 정도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더 쓸 말이 없으시면 종합의견 저장. 이러면 이제 전체 저장이 됐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단 계획서 생성 바로가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거고요. 요 37%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입니다. 100이 정상이라면 위에 이런 상태, 백분율로 변화율을 계산했을 때 37%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어르신들은 20%대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 4등급, 특히 4등급 같은 경우는 한 70%, 3등급은 60, 50, 3등급, 2등급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예, 공단 계획서 생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공단에 올릴 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작성한 거라고는 요 정도 멘트, 나머지는 클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 계획이 모두 작성이 됐으면 목록 보기 클릭하시고 목록 보기에서 요 정보 수정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보호자가 볼 수 있는 통보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기 통보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수정 이렇게 눌러주고 잘 보시면 목표 종합의견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단에다 복사해서 올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생성 버튼, 공단에다 올릴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급여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면 생성을 항상 새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요 받기 버튼이 생기고요. 이 받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총 37가지의 개입이 존재하네요. 우리는 어르신한테 개입할 37가지를 공단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수정을 하셨어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내용과 멘트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목록에 가서 새로 생성 하시고 또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 계획을 수정할 때마다 생성 버튼을 새로 누르고 새로 수정하면 최신 정보가 되는군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엑셀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 엑셀 업로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를 열어서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요 절차에 따라서 공단에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 업로드하는 영상은 한 번 더 찍어